안녕하세요. 이코노 웨이브입니다. 8월 20일 클래리티 법안 업데이트입니다. 여러분, 어제 백악관에서 흥미로운 일이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암호화폐 행사를 열고 의회에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압박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재밌는 역설이 하나 숨어 있어요. 트럼프가 통과시키라고 하는데 정작 이 법안을 막고 있는 걸림돌이 바로 트럼프 본인이거든요.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오늘은 어제 백악관 행사 이야기부터 이 묘한 역설이 왜 생겼는지를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까지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할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암호화폐 업계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누가 왔냐면 코인베이스의 암스트롱 대표랑 제미니를 운영하는 윙클보스 형제라, 크라켄이랑 로빈후드 사람들까지 업계의 거물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에 규제 당국자들도 왔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어요. 의회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요. 공정한 버전의 클래리티 법안을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이게 중국을 앞서고 다른 모든 나라를 앞서게 하는 강력한 법이라고요. 미국이 금융혁명의 시작점에 있다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이 법안을 밀어붙인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업계까지 불러 모아서 통과를 압박한 거죠. 이 소식에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일단 반겼어요. 대통령이 직접 밀어주니까 통과 기대가 살짝 커진 거예요. 비트코인이랑 관련 주식들이 이 소식에 올랐어요. 특히 어제는 우리가 앞에서 다룬 국채 바이백까지 겹쳤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한때 7만 달러 위까지 튀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6만 3천이었는데 크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하루에 두 가지 호재가 겹친 거예요. 하나는 국채 바이백으로 금리가 내린 거고, 하나는 트럼프가 클래리티를 밀어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볼 게 있어요. 트럼프가 밀었다고 해서 법안이 통과된 건 아니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드라이브일 뿐이에요. 대통령이 원한다고 해서 법이 저절로 통과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통과되려면 의회에서 표결을 통과해야 해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돼요. 그럼 이 법안이 왜 막혀 있는지 다시 짚어볼게요. 사실 대부분은 합의됐어요. 시장 구조에 관한 내용들은 거의 정리가 됐어요. 무엇이 증권이고 무엇이 상품인지 누가 규제하는지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딱 하나가 안 풀렸어요. 바로 윤리 조항이에요. 이게 뭐냐면 정부 고위 관료가 암호화폐로 돈 버는 걸 제한하는 조항이에요. 대통령이든 부통령이든 의원이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규제하는 코인으로 이득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이걸 강하게 요구해요. 왜냐하면 권력자가 자기가 규제하는 자산으로 돈을 벌면 이해충돌이 생기니까요. 공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윤리 조항을 제대로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악관은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여기에 역설이 있어요. 자, 여기가 오늘의 핵심이에요. 이 윤리 조항이 겨냥하는 게 바로 트럼프 본인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가 암호화폐로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트럼프 코인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암호화폐 사업에 관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코인을 규제하면서 동시에 코인으로 돈을 버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해충돌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만든 절충안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트럼프한테 코인 사업에서 손을 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 검찰들이 이 규정을 집행할 수 있게 하자고요. 자, 이제 역설이 보이시죠? 트럼프는 이 법을 통과시키라는데 이 법이 통과되려면 트럼프가 코인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원하는 통과랑요. 통과에 필요한 조건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죠. 밀어붙이는 사람이랑 걸림돌이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더 볼게요. 트럼프의 코인 사업이 얼마나 논란이 되냐면 트럼프의 예전 특별 고문마저 문제를 제기했어요. 타이코브라는 사람인데요. 트럼프 백악관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트럼프가 코인에 관여하는 방식이 불법이라고 본다고 자기랑 가족만 부유하게 만드는 정책을 만든다고요. 물론 이건 비판하는 쪽 이야기예요. 트럼프 측은 문제 없다고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논란 자체가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이걸 근거로 강한 윤리 조항을 요구하고 백악관은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그래서 계속 대립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절충안을 만든 갈레고 의원이 그쪽이 응하지 않는다면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요. 여기서 그쪽이 바로 백악관이에요. 민주당은 절충안을 냈는데 백악관이 화답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은 백악관한테 넘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궁금해지죠? 트럼프는 왜 이 법을 밀까요? 통과되면 자기가 손해인데 여기에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 해석이에요. 트럼프가 원하는 건 윤리 조항이 없는 버전이에요. 어제 트럼프가 뭐라고 했죠? 공정한 버전의 클래리티라고 했어요. 이 공정한 버전이라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 공정한 거예요. 즉 자기를 옥죄는 윤리 조항이 없는 그런 버전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법 자체는 원하지만 자기를 겨냥한 조항은 빼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이에요. 시장 구조 부분은 트럼프한테도 유리해요. 규제가 명확해지면 미국 코인 산업이 커지고 그건 트럼프의 업적이 되니까요.
그래서 윤리조항만 빼면 트럼프한테는 이득인 거예요. 결국 트럼프가 미는 건요. 윤리조항 없는 법이고 민주당이 원하는 건 윤리조항 있는 법이에요. 같은 클래리티인데 서로 다른 클래리티를 원하는 거죠. 그럼 이게 언제 판가름 날까요? 바로 9월 15일이에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그 날짜 상원이 9월에 돌아와서요. 9월 15일에요. 첫 절차 표결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시간이 아주 빠듯해요. 9월 중순에 돌아와도 10월 선거 휴회 전까지 일할 수 있는 날이 14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안에 이 복잡한 문제를 다 풀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60표도 필요해요. 지금 공화당이 53석인데 전원 찬성에도 7표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최소 7명이 넘어와야 하는데 그 민주당이 윤리조항을 강하게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윤리조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주당 7표를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결국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와요. 트럼프가 윤리조항에 얼마나 양보하느냐가 9월 15일 표결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비트코인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게 있죠. 비트코인은 클래리티 영향을 별로 안 받아요. 이미 상품으로 인정받고 있고 ETF도 있고 선물시장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제 비트코인이 오른 것도 사실 클래리티 자체보다는 국채 바이백으로 금리가 내린 게 더 큰 이유였어요. 트럼프가 밀어준 건 심리적인 호재 정도인 거죠. 그럼 누가 영향을 크게 받을까요? 바로 알트코인에 특히 리플 같은 코인이 증권이냐 상품이냐가 애매하잖아요. 클래리티가 그걸 정리해주니까요. 그래서 어제 트럼프 소식이에요. 리플 같은 코인들이 더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9월 15일 표결은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한테 더 중요한 이벤트예요. 다만 트럼프가 직접 나선 만큼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띄우는 효과는 있어요. 대통령이 코인 편이라는 게 심리적으로는 나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볼 게 있어요. 몇 가지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트럼프가 밀었다고 통과가 아니에요. 이건 정치적 드라이브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60표라는 벽이 있고 윤리조항이라는 속죄가 남았어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이게 풀리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시장이 보는 확률은 여전히 낮아요. 예측 시장에서 올해 통과 확률이 20% 안팎이에요. 트럼프가 밀어도 시장은 여전히 회의적인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역설이 안 풀리면 9월에도 또 밀릴 수 있어요. 트럼프가 윤리조항을 거부하고 민주당이 그걸 고집하면 또 교착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 이후로 넘어가고요. 그럼 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어제 트럼프 소식에 너무 흥분하면 안 돼요. 대통령이 밀어준 건 맞지만 근본적인 걸림돌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요. 오히려 그 걸림돌이 트럼프 자신이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인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앞으로 뭘 봐야 하는지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백악관의 태도예요. 가장 중요해요. 트럼프가 윤리조항에 양보하는지가 핵심이에요. 절충안에 사인하느냐죠. 두 번째는 9월 15일 표결이에요. 첫 절차 표결이 60표를 넘는지를 봐야 해요. 세 번째는 민주당이에요. 트럼프가 밀어도 민주당 7명이 넘어오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네 번째는 알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이 소식에 더 민감하니까요. 다섯 번째는 통과 확률이에요. 지금 20%인데 이게 오르는지 내리는지 핵심만 정리할게요. 어제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클래리티를 통과시키라고 압박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역설이 있어요. 이 법을 막고 있는 걸림돌이 바로 트럼프 본인이거든요. 윤리조항이 트럼프의 코인 사업을 겨냥하고 있으니까요. 트럼프는 윤리조항 없는 법을 원하고 민주당은 윤리조항 있는 법을 원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밀어도 이 역설이 안 풀리면 9월 15일에도 험난할 수 있어요. 오늘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코인베이스와 제미니와 로빈후드 같은 업계, 거물들을 불러 모아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강하게 압박하며 중국을 앞서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밀어붙였고, 이 소식이 국채 바이백 호재와 겹치며 비트코인을 한때 7만 달러위까지 끌어올렸지만 여기에는 트럼프가 통과를 원하는 바로 그 법의 최대 걸림돌이 트럼프 자신이라는 역설이 숨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 법을 막힌 핵심 이유가 정부 고위직의 코인의 충돌을 막는 윤리조항이고 그 조항이 겨냥하는 게 바로 코인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트럼프 본인이라 민주당이 만든 절충안은 트럼프에게 코인 사업에서 손을 떼라는 내용이어서 트럼프가 원하는 윤리조항 없는 공정한 퍼전과 민주당이 요구하는 윤리조항 있는 퍼전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으며 9월 15일 표결까지 겨우 14일의 회기 속에서 60표를 채우려면 결국 백악관이 윤리조항에 얼마나 양보하느냐가 관건이라 대통령의 압박에도 이 역설이 풀리지 않으면 법안은 또다시 밀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밀어달라는데 걸림돌이 트럼프 본인이에요. 결국 백악관이 윤리조항에 양보하느냐가 열쇠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트럼프가 결국 윤리조항에 양보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끝까지 거부할 거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을 남겨주세요. 이코노 웨이브가 9월 15일까지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코노 웨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